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글쓰기. 오늘은 잘 읽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넘어야 될 마의 벽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살림 솜씨가 빵점인 주부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글쓰기가 밥하기보다 빵 굽기보다 쉽습니다. 밥은 밥솥 스위치를 누르면 되든 질든 되는 대로 그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글쓰기는 다릅니다. 쓰는 대로 만들어지고 고쳐 쓰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일단 쓰고 쓴 것을 고치고 또 고치면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요, 독자에게 말을 거는 행위입니다. 길 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려면 우선 그 사람을 멈춰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하고요. 또 끝까지 듣게 해야 합니다. 글쓰기도 이런 식이 아니면 독자에게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독자에게 말을 거는 데는요, 각각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멈춰 서게 하는데 0.3초, 내 말에 집중하는 시간 첫 4.4초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하실 텐데요.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요, 내 독자가 내 글을 읽게 만들려면 0.3초, 4.4초라는 마의 벽을 돌파해야만 합니다. 0.3초, 4.4초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하시죠?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할지 말지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3초라는 거죠. 또 특정 웹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은 4.4초라고 합니다. 0.3초와 4.4초 이것이 다냐 하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 벽을 차례로 넘으면요, 이번에는 180초 동안 독자가 내 글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180초라는 수치는요,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인데요. 사람의 뇌가 한꺼번에 흡수할 수 있는 정보 덩어리는 3-4개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요, 0.3초 만에 클릭되는 제목을 쓰고요, 4초 동안 도입부로 사로잡고요, 180초, 즉 3분 안에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게끔 써야 합니다. 오레오 공식으로 쓸거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요, 180초 동안에 읽기 충분한 짜임새 있는 글을 쓰게 될 테니까 그렇죠. 이제 남은 문제는 클릭받는 제목 쓰기, 그리고 4.4초 동안 잡아두는 흥미로운 도입부 쓰기입니다. 둘 다 만만치는 않은데요, 알고 보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0.3초, 그러니까 휙 하는 순간 클릭하는 제목 쓰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8초밖에 집중 못하는, 그리고 정보 비만 환자입니다. 정보 비만 환자는요, 뉴스든 블로그 포스터든 광고든 이메일이든 제목만 보고 걸릴 것은 걸르고 건너뜁니다. 제목 한 줄이 끌리지 않으면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쓴 글이 읽힌다는 것은요, 이런 무자비한 환경에서 독자에게 선택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제목은요, 모든 글의 첫 문장이죠. 첫 문장이 읽히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뒤에 얼마나 잘 썼든 전혀 읽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 읽히는 제목은요, 제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잘 읽히는 제목은요, 헤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아니라 헤드라인을 써야 잘 읽힌다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어떤 내용인가를 식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헤드라인은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여 읽고 쉽게 만듭니다. 제목에는 내용을 짐작할 만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요, 독자가 그냥 지나칩니다. 헤드라인은 솔깃한 정보가 들어있어서 독자를 붙잡습니다. 제목이 키워드 조합이라면 헤드라인은 서술형입니다. 페이스북이요, 공유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끌어낸 글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서술형으로 쓰인 제목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서술형 제목이 바로 헤드라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폭염으로 해변은 밤에만 북적.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 유학생 급정. 휘발유값 급등으로 자가운전자 감소. 같은 내용이라도요, 서술형 제목으로 뽑으면 0.3초의 벽을 거뜬히 통과합니다. 내 글이 읽히나 마나 하는 운명이 헤드라인인지 아닌지 여부에 달렸다면요,
헤드라인으로 몇 자를 써야 되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0.3초 안에 읽히려면 몇 자나 써야 될까요? 저는 글쓰기 수업을 할 때요,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그리고 헤드라인은 15자 이내로 쓰게 합니다. 이 기준은요, 외국 영화 한글 자막에서 참고했는데요. 한글 자막이 7자로 2줄씩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15자 이내로 하십사 하는 겁니다. 영화 자막도 한 번에 휙 하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자 이내가 좋습니다. 오레오 공식으로 쓸거리를 만들면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오레오 공식을 척척 잘 활용하면 글쓰기가 쉽다고 강조해 드렸죠. 0.3초라는 마의벽을 통과하는 헤드라인도요, 오레오 공식으로 만든 쓸거리로 다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핵심 메시지를 이용한 헤드라인입니다. 오레오 공식 1단계에서는요, 핵심 의견을 뭐뭐 하려면 뭐뭐 하라 이렇게 정리하십사 했죠. 예를 들어서 집에 빨리 가려면 똑똑하게 보고하라. 만약에 이렇게 의견을 정리했다면요, 이런 헤드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퇴근 빨리 하는 사람일수록 보고서가 똑똑해. 또 하나 예를 들면요, 평생 현역으로 살려면 당신의 책을 가져라. 이렇게 핵심 의견을 정리했다면요, 이것은 이런 헤드라인이 됩니다. 당신의 평생을 책임지는 황근의 책. 오레오 공식으로 핵심 의견을 잘 정리하면요, 그 자체로 헤드라인으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와 근거로 헤드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레오 공식 2단계는 이유와 근거로 의견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헤드라인 소재가 무궁무진하겠죠? 이유를 묻는 용도로 쓰이는 핵심 단어를 사용하면 애쓸 것도 없이 헤드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어째서, 이유, 까닭, 비결 같은 단어를 활용하면 서술형 제목 헤드라인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은 어떻게 글을 쓰는가? 글 잘 쓰는 사람이 연애도 잘하는 이유는 이런 식입니다. 세 번째는 사례로 헤드라인을 만듭니다. 오레오 공식에서 사례는 3단계에 등장합니다. 누군가의 사례는 주장한 의견을 증명하려고 데려온 것인데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사연, 이야기, 스토리 같은 단어를 활용하면요, 금세 헤드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1위 주식 투자가 워렌 버핏이 글쓰기상을 받은 사연, 무라카미 하루키가 여행기를 쓰는 방식, 백 셰프가 들려주는 식당 창업에 얽힌 이야기. 네 번째, 행동 제안하기로 헤드라인을 만듭니다. 오레오 공식 네 번째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실행 방법을 제안하는 단계인데요. 이 자체로 헤드라인이 됩니다. 특히 뭐뭐 하는 방법 몇몇 가지, 이 포맷은요, 공유가 잘 되는 헤드라인으로 손꼽힙니다. 하버드생처럼 글을 잘 쓰게 되는 방법 단 한 가지, 김 누구처럼 말하기 비법 7가지, 빅셰프가 제안하는 묵은 재료로 만드는 찌개 3가지. 어떠세요? 오레오 공식만으로 잘 통하는 제목이 가능하죠? 0.3초 만에 클릭되는 제목이 뚝딱 만들어지죠? 헤드라인은요, 0.3초 만에 독자의 시선을 낚아채고요. 그리고 도입부로 유인을 합니다.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헤드라인은 마치 영화 예고편과 같습니다. 영화 예고편은 호기심을 자극하되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영화를 보러 가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화 예고편 같은 제목을 읽는 사람은 시선 낚기, 흥미 끌기, 챔질하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유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최고 부자는 누굴까? SNS에서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저절로 클릭이 될까요? 한국 최고 부자는 대충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클릭하여 글을 읽고 싶지가 않은데요. 이런 제목이라면 어떨까요? 한국 최고 부자의 김모모. 만약에 김모모라는 이름이 들어보지 못했다면요. 아, 그래? 아, 그런가? 뜻밖이긴 하지만 뭐 또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한국 최고 부자가 누군지 길을 쓰고 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또 제목이 내용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클릭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제목이 보입니다. 이 모모가 아니네, 한국 최고 부자. 아, 이것도 실제로 인터넷에서 본 기사 제목인데요. 제 반응이 이랬습니다. 한국 최고 부자가 이 모모가 아니었어?
시선 낚기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흥미를 끌어봅니다. 한국 최고 부자가 이 모모가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야? 하면서 알고 싶어지죠. 챔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챔질은요, 낚시할 때 만약에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 같다는 신호가 오면 잽싸게 낚싯대를 들어 올려서 물고기를 낚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결국 저는 그 제목을 클릭을 했고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제목을 쓰실 때는 이렇게 영화 예고편처럼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0.3초의 클릭은 물론이고요. 4.4초의 벽도 가뿐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상당한 그런 제목 만들기 비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숫자를 포함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수기를 구입하신 많은 분들이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셨습니다. 이렇게 쓰기보다는요. 정수기를 구입한 분 가운데 76%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해서 쓰면요. 훨씬 더 잘 먹힙니다. 제목에 숫자를 사용하면 판매율이 6.5%나 증가됩니다. 특히 홀수 숫자를 쓰면요. 짝수 숫자를 쓸 때보다 20%나 더 클릭이 된다고 합니다. 숫자는 구체적인 정황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숫자를 사용할 때는요, 문자보다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가 쉬워지는 단어 사용 기술 5가지. 여기서 5가지라는 문자보다 숫자로 5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가 쉬워지는 단어 사용 기술 5가지. 이렇게 제가 지금 읽을 때는 5가지라고 읽지만은요, 글로 쓰실 때는 아라비아 숫자 5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에 숫자를 넣을 때는 꼭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도입부를 흥미진진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놀라운 사실로 도입부를 만듭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은 소설 창작을 배웁니다. 이런 도입부를 보면요.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안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의대생은 전공 공부하기도 바쁘다는데 왜 소설 창작을 배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니까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은요. 오레오 공식 2, 3단계, 이유대기, 사례들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흥미로운 사례로 도입부를 만듭니다. 오레오 공식 3단계에서는요. 사례로서 주장을 증명하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 활용한 사례 자료는 도입부에 배열하면 독자를 몰입시키기가 참 좋습니다. 셋째, 단호한 선언으로 도입부를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은 모두 비슷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불행한 사람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문장은요. 톨스토이가 쓴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인데요. 대체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뭐지? 너무 궁금해서 저는 이 소설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소설이라서 내용은 다 까먹었지만 도입부의 이 문장만큼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단호한 선언으로 도입부를 만들면 독자의 흥미를 관심을 기억으로 붙잡아 둘 수가 있습니다. 선언문으로 시작할 때요. 결국은 내가 말하려는 것과 이 선언문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선언은 근사한데 정작 내용과 연결고리가 약하면 독자는 속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회신 확률 100%인 이메일 제목 쓰기 비결을 소개합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를 이메일은 100% 순간 삭제되죠. 제목으로 독자를 매혹하지 못하면 이메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캐나다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아마존에서 당시 회장으로 재직하던 제프 베이조스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회신이 득달같이 왔다고 해요. 도대체 제목을 어떻게 썼길래 그랬을까요? 이메일 제목이 이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누가 이런 제목을 저에게 보냈다면요. 자다 일어나서도 금방 열어볼 것 같은데요. 누구라도 고마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게다가 최고라고 인정해 주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게다가 궁금해지겠죠.
아니, 뭘 갖고 저렇게 고맙다는 거지? 뭘 갖고 나보고 저렇게 최고라는 거지? 이러면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메일을 쓰실 때요, 이런 방식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나 도입부로 0.3초, 4초의 벽을 넘는 일은 만만하지는 않지만은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알려드린 대로 하나씩 해보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꾸다 보면 처음보다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반응도 좋아지고요. 이렇게 하면 쓰는 것이 점점 재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0.3, 4.4, 180이라는 마의 벽도 거뜬히 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글쓰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